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후 첫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선명상 힐링센터 건립을 불교 중흥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정 총림 범어사가 개산 1344주년을 맞았습니다. 법요식을 통해 개산 의미를 되새기고 성보박물관 기증 전시회와 자선 신도 음악회 등으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선사했습니다. 경찰청 불교회가 조계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자대비한 부처님 가르침 아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심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국제불교 청소년 교환 캠프 국내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대불청은 내년 가을 경주 불국사를 중심으로 한 개최지와 생명살림을 대회 주제로 제안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불자들을 24시간을 책임지는 BTN 라디오 올림이 개국 6주년을 맞았습니다. 11월 1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동안 청취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후 첫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주재하고 경주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와 선명상 힐링센터 건립을 한국 불교 중흥의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한국 천주교 교단에 해인도를 표절해 왜곡 사용한 서소문 역사박물관의 철거 요청을 결의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취임 한 달째를 맞은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첫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지 스님들은 37대 집행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박수로 대신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통을 통해 교구본사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그 소중한 고견을 잘 경청하고 또 소통하면서 불교 중흥과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해 대비 동결 기조로 내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경주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와 선명상 힐링센터 건립 연구조사를 내년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습니다. 사찰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22년 예산 대비 동결을 기조로 해서 37대 집행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에 하나인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와 또 국민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선명상 힐링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시작하고 또 불교 중흥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통합종단 출범 60주년 기념사업 보고와 불기 2567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대정부 대국회 활동 보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고불식 보고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불교의 상징인 해인도를 훼손하고 도용한 천주교회 전국 교구본사 차원의 대응을 위해 본사 주지 협의회 회의로 전환돼 진행됐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는 해인도와 천지남, 주어사 역사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한국 천주교 교단에 해인도 나전칠화 철거와 역사 왜곡 사과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입장문을 통해 불교의 성보이자 교리와 가치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해인도 도형을 십자가의 묵주로 왜곡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한말 천주교가 한국에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을 줬던 천지남과 주어사 역시 역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왜곡해 천주교 성지로만 둔갑시킨 일련의 종교 역사 왜곡 공정도 개탄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은 해인도를 표절해 왜곡 사용한 서소문 역사박물관과 여주 옹청박물관, 바티칸 우라바노 대학의 작품을 즉시 철거하길 요청하고 천지남과 주어사, 서소문 역사공원 등 천주교 성지화 추진 과정에서의 역사 왜곡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관계자는 해인도를 표절하고 왜곡한 해당 작품은 예술의 영역을 넘어 종교교리를 침범하고 있다며 어떤 협의나 양해 없이 진행된 일련의 상황에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천주교의 종교 역사 공정이 종교 간 평화와 국민 화합을 해치고 있다며 이를 즉시 멈추지 않을 경우 전개될 갈등과 분쟁을 우려하며 천주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무량회와 회원 사찰이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의 기숙학교 지원에 나서면서 취지에 공감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동참했습니다. 무량회 종책위원장 법원 스님과 달마사, 전등사, 해원정사, 호합사 등 회원 사찰 대표 스님들이 어제 아름다운 동행에 삼정학교 후원금 9,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무량회는 회비 5천만 원을 비롯해 회원 사찰의 동참 기금을 전달하며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방과 후 활동 지원에 종단적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도 취지에 공감하며 후원금 3천만 원을 쾌척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이 불교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종단적 지원도 모색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삼정학교는 2014년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기숙사 2개 동에 보증금 2억 원을 지원한 후 현재까지 동행에서 매월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전통사찰과 전통문화 발전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병극 차관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축하 인사와 함께 전통문화 지원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불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관계가 있다며 활발한 교류와 협조를 제안하고 전통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불교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통사찰 보수 자부담 문제 등 새 정부 출범 당시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전병극 차관은 불교 관련 정책 현안을 비롯해 열암국 부처님 바로 세우기 등 진우 스님의 역점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개산 1344주년을 맞았습니다. 범어사는 법요식을 통해 개산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보박물관 기증전시회와 자선신도음악회 등으로 불자와 시민들에게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선사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 사찰 금정총림 범어사가 개산 1344주년을 맞았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방장지유대종사, 주지보훈스님, 박수관 신도회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법요식을 봉행하며 창건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개산대전은 의상대사의 창건 이념을 새기고 범어사가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다시금 부대에 온전히 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범어사의 사부대중 모두가 다음 시대를 이어갈 정신을 개성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방장지유대종사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며 중생심이 바로 불심이라 말했습니다. 하나가 일체요, 하나가 모든 것이다. 다즉 일이다. 많은 것이고 하나. 일미진종 함시방. 한 작은 띠끌 속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세계를 머금고 있다. 박수관 신도회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백종원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범어사 개산 1344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범어사 개산 1344주년을 맞이한 오늘 청정 도량 범어사 부처님께 합장하여 기도 올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불자들의 범어사가 역사적 전통과 사명감을 이어가는 거룩한 부처님의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신선한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법요식에 이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신축기념 기증전시회 소중한 인연 서화전이 개막했습니다.
전시회는 박물관 신축 개관을 준비하던 지난 5년간 기증된 글과 그림, 근현대 서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장지유대종사의 기중유물과 기현 스님의 감지금리 화엄경,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의 글씨 등 평소 보기 힘든 작품도 함께 전시됩니다. 이외에도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미나반 미나전시, 연말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자선신도 음악회가 범어사를 찾은 불자와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경찰청 불교회가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심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대웅전이 경승실장 스님들과 경찰청 불교회 회원 및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청 불교회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는 회원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개신교 1969년, 천주교 1972년에 비해 불교는 1986년이 돼서야 경승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후 1989년 불자 직원 모임인 연꽃 모임으로 첫 발을 내딛고 92년 경찰청 남관 지하에 법당을 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자 직원들의 원력이 보여 2009년 현재 위치인 경찰청 2층에 수심원을 개원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가 필수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경찰청 법회가 2년 만에 재개된 덕분에 많은 경찰청 불자들이 매주 목요일 법당 수심원에서 경승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경찰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 경승, 효신 스님에게 대통령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각지에서 경승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의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1992년에 수심원을 창립한 분들의 신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0살이면 사회 같으면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각 직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자기 업무를 하는 그런 나이.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들이 호법 신장이라며 격려하고 그릇된 것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도록 방비 제약하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불자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진리가 참 가치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고등락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즐거움이 항상 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 불자회 회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큰 지혜와 자비심을 길러 나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불교계와 원불교계 소속 학술단체들이 서울시의 가톨릭 편향 입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불교학 연구회를 비롯한 30여 개의 불교, 원불교 학술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서울시의 행보가 정교분리 정신에 어긋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역사물길 연표석, 가톨릭 성지 안내 간판, 서울 순례길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서소문 공원 등 서울시 정책이 가톨릭에 편향됐다고 성토했습니다. 단체들은 주요 유적지 시설물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고 종교 편향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련 학계 자문을 통해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담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천태종이 주최한 천태예술 공모대전에서 주성진 작가가 조각작품 주인공 2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천태종은 어제 서울 인사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제7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시상식을 열고 주성진 작가에게 상금 2천만 원과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최우수상은 불화, 미륵 하생경 변상도 유지선 작가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 3명과 장려상 7명, 특선 12명, 입선 20명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작은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인사동 동덕 아트갤러리에 전시됩니다. 천태종은 불교예술의 대중화와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매년 천태예술 공모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교도소 수용자들의 교정 교화에 앞장서온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스님이 국민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제77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어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제14대 교정위원회 중앙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법명스님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정에 대한 숭고한 헌신과 노력이 수용자의 마음을 움직여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토대가 됐다며 수상자들을 치하했습니다. 법명스님은 7,000명이 넘는 교정위원을 대표해 받은 훈장이라며 교정교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정위원들이 7,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하나 타니까 이게 내가 죄송하고 또 나는 남 타는 걸 좋아했지 남 타는 걸 싫어했습니다. 교정교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사회를 위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지구촌 불자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국제캠프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태국에서 열린 세계불교도 청년의회 총회에서 대불청이 국제캠프 국내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태국에서 열린 세계불교도 청년의회 총회에 참석한 대한불교 청년회가 이웃나라와의 각축전 끝에 국제불교 청소년 교환 캠프 국내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장정화 중앙회장을 비롯해 한정민 중앙부회장, 이정현 국제위원장 등 6명의 방문단을 꾸려 구체적인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성과입니다. IBY 캠프 개최지를 정하는 총회에선 예상과 달리 대만과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이웃나라와의 갑작스런 유치 경쟁이 펼쳐졌다는 게 대불청 설명입니다. 대불청은 내년 가을 경주 불국사를 중심으로 한 개최지 경상북도와 명소를 소개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님 가르침 생명살림을 대회 주제로 제안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PPT 자료로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 불국사의 만남의 상을 할 때 K-팝 한복을 입은 모습을 봤을 땐 대장금 우리나라 드라마, 그다음에 와이파이 우리나라 음식, 그리고 가장 또 관심을 생각외로 많이 보였던 게 양궁. 대불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 순례를 비롯해 K-팝 콘서트, 신라불교 초전지 명상과 한복체험, 예천 세계 양궁장에서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만남 등을 제안했습니다. 총회에선 생명살림이라는 대회 주제에 부합하는 플로깅과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논의됐다고 대불청은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캠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불교를 접목한 게임을 즐기거나 카페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후문입니다. 대불청은 캠프 유치 외에도 WFBY 부회장 자격을 얻어 국제적인 입지를 추가적으로 다졌습니다. 이로써 부회장 정원 11석 가운데 대불청과 파라미타 세종지부, 원불교가 들어가 우리나라는 3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저희 청년 포교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문화를 다른 이웃나라 청년들에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018년 대불청 제주지구의 캠프 유치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대불청이 캠프를 주관하게 되면서 한국불교 세계화의 청년 불자들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스님들의 편안한 법문부터 트로트 가수들의 구성진 노래까지 불자들의 24시간을 책임지는 BTN 라디오 울림이 개국 6주년을 맞았습니다. 6번째 생일을 맞아 준비한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이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흥겨운 트로트와 감미로운 발라드, 스님들의 따뜻한 법문을 한데 모아 포교의 새 지평을 연 BTN 라디오 울림이 개국 6주년을 맞았습니다.
6번째 생일을 맞는 울림이 11월 1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동안 청취자들에게 알토란 같은 특집 프로그램을 선물합니다. 6주년 특집 울림 오픈 스튜디오가 축제의 문을 엽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방에 초대된 20명의 애청자들과 함께 울림 대표 DJ 진명스님, 운성스님,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의 편안한 음악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곡은요, 레드벨벳이라는 그룹 아시죠? 네,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또 완전히 다르죠. 네, 거듭거듭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음악이 재해석되고 재탄생되는 것이 아닌가. 깜짝 게스트 DJ 박시환도 등장해 청취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BTN 라디오 6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함께 하게 되면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신 것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빌겠습니다. 저녁 6시 6주년 특집 울림 트로트 라디오 울트라가 바통을 이어받아 흥겨운 음악으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티키타카 은가은,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 별하나 사랑둘 별사랑, 수호천사 김중현, BTN 울림 라디오를 책임지는 4명의 DJ가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이어 밤 9시 6주년 특집 음악 풍경이 생방송됩니다. DJ 송봉주와 러브렌즈 박시환이 감성 짙은 라디오로 따뜻한 가을밤을 선물합니다. 진솔한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채워질 개국 6주년 특집 프로그램은 BTN 라디오 울림 앱과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재단법인 보현장학회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보현장학회는 지난 27일 삼랑진 중고등학교 내 강당에서 이사장 정여스님, 삼랑진 여여정사주지 도명스님, 정연동 삼랑진 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학생 30명에게 각 50만 원씩, 중학생 20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50명에게 2,1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정여스님은 꿈과 희망을 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구름 뒤 파란 하늘이 있다는 진리를 새기며 항상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구성원이 되도록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겠다는 다짐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무등산 천년고찰 원효사가 지난 23일 더할 나위 없을래라를 부제로 산사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원효사의 전통문화유산을 흥미롭고 즐거운 문화 콘텐츠로 개발한 이번 예술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써온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판소리 별주부전을 각색해 무등산과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접목한 마당극과 템플스테이 홍보대사 배아연의 신명나는 트로트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작년부터 개최된 원효사 산사문화예술제는 시민들이 불교의 전통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마당입니다. 제주 우리절 칠불 약사함이 4.3 희생자 특별천도제 천일기도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6일 칠불 약사함에서 봉행된 4.3 특별천도제 천일기도 입제식에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오임종 회장과 회원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3만여 4.3 희생자의 위패를 모시고 봉행되는 천일기도에 오임종 회장은 사찰의 정성에 감사함을 전하며 영가들이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약사함 공덕심 원장은 천일간의 특별 천도제를 통해 영가들이 한을 풀고 해원 상생할 수 있게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